안녕하세요. 양은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뇌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많은 얘기 하지 않고요. 인문학과 뇌과학이 만나면 세 번째 시간으로 뇌의 휴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로 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잠을 왜 자는 걸까요? 이 질문 드리면 많은 분들이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맞는 말씀이세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생활하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견딜 수가 없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뇌가 휴식을 하려면 잠자는 동안에는 뇌의 활동이 줄어야 되는데 신경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깨어있을 때에 비해서 무려 30%나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휴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잠이 의외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뇌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뇌과학과 인문학이 만남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잠의 중요성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소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잠은 어떻게 해서 자게 되는 걸까요? 잠이 오게 만드는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케디언 리듬, 하루 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심장과 폐를 나타내는 심부체온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사인 커브를 그리듯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렇게 리듬이 최저로 낮아졌다가 깨어나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높이 올라가는데요. 이 하루 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밤과 낮의 변화에 맞추어서 신체 리듬을 조절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저절로 신체 리듬이 올라가고요. 밤이 되면 신체 리듬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잠이 오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수면 압박입니다. 즉 잠을 자도록 압박을 가하는 호르몬들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침이 돼서 해가 밝게 비치면 식이오차 상액이라는 곳에서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솔방울샘, 송과체라는 곳에 지령을 내려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죠?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고 명랑한 기분을 유지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반대로 밤이 돼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 세로토닌은 사라지고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멜라토닌의 역할은 뇌의 모든 부위에 이제 잘 시간 됐어. 빨리 잠잘 준비해 하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다른 뇌의 부위들도 이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 멜라토닌 분비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쉽게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잠이 오게 만드는 물질은 멜라토닌이 아니고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어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졸음이 오게 되는 거죠. 멜라토닌은 잠잘 준비를 시키는 물질이고요. 실제로 잠이 오게 만드는 물질은 아데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종다리형
다시 말해서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올비매형, 저녁형 인간이세요? 하루의 주기 리듬은 유전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종다리형을 타고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올빼미형을 타고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한 40%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종다리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잠에서 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 지난 이른 오후 최고의 각성 상태에 이른 다음에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반면에 올빼미형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아침 일찍 못 일어납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요. 오후 늦게 최고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한 4, 5시 돼야. 그리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상황에 따라 아침형 되기도 하고 저녁형이 되기도 하고 박쥐 스타일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형, 저녁형, 중간형으로 나뉘는 것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요. 밤에는 모두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 같은 시간에 잠이 들고 같은 시간에 잠이 깨면 어떤 적이나 야생동물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늦게까지 깨어있고 누군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리를 지킬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세상 시스템은 누굴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세상의 시스템은 아침형 인간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게끔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저녁형 인간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아침형 인간들은 6시쯤 되면 이제 하루 주기 리듬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시작되는 9시쯤 되면 각성 상태가 꽤 이루어져 있죠.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형 인간들은요,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 하루 주기 리듬이 뒤쪽으로 2-3시간 정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잠에서 일어나는 7시쯤 돼도 저녁형 인간들의 하루 주기 리듬은 한밤중에 있는 거죠. 한밤중에 있다가요, 업무가 시작되는 9시가 돼도 이제 하루 주기 리듬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형 인간들은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신이 멍하고 작업 효율이 잘 오르지 않는 거죠. 멍한 상태로 오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형 인간들은 11시쯤 되면 이제 신체 리듬이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멜라토닌에 의해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형 인간들은 이 시간이 돼도 졸립지 않아요. 한 새벽 1시, 2시 이때쯤 돼야 겨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형 인간들은 아침형 인간들에 맞춰서 세팅된 세계에서는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루에 주기 리듬이 있는데요. 피로 물질은 이렇게 쌓였다가 해소됐다가 반복을 합니다. 보시면 아침에 7시쯤에 잠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몸 안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이렇게 축적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계속 쌓이다가 밤에 한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때부터 피로 물질이 쭉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나면요.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게 나고 되면 축적되어 있던 아데노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개운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주기 리듬은 이렇게 사인 커브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12시
낮 12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졸음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신체 리듬은 떨어지고 피로물질은 쌓이고 그러니까 이 갭이 커지면서 졸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요. 유럽 사람들은 시에스타 그래갖고 낮잠을 즐긴 게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며칠 밤을 꼬박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신체 리듬은 이렇게 변함없이 반복이 되는데 피로물질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이렇게 계속 쌓여만 가요. 그래서 밤이 깊어서 하루 주기 리듬이 최저에 이르면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피로물질하고 하루 신체 리듬하고 갭이 최대가 되니까 견딜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아마 밤새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새벽 3시나 4시쯤 가장 졸립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이제 낮이 되면 다시 신체 리듬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후 늦게가 되면 최고 신체 리듬에 이르게 되고 피로물질과의 갭이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좀 살만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밤을 새도 오후에는 좀 살만하게 여겨지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틀째 밤을 새우게 되면 이때는 피로물질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신체 리듬은 바닥을 치니까 이 갭이 감당할 수 없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수면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을 새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면 뇌가 정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루 잠자는 시간이 평균 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일일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인데 6시간만 자면 피로물질이 채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로물질은 이렇게 잠을 자면 줄어드는데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서 6시간만 자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이 깨면 다시 그 위에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고요. 다시 8시간이 아니고 6시간만 자게 되면 앞에 쌓여있던 물질에 또 다른 물질이 쌓이면서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뒤로 갈수록 피로는 더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피곤한 상태로 있게 되면요. 뇌 기능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인데요. 그때의 뇌 상태를 100%라고 하면 6시간 자고 나서 피로한 상태는 한 80%쯤 되는 거죠. 그러면 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거는 어쩌면 이렇게 100%짜리 뇌를 가지고 80%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과 노인들의 하루 주기 리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제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어른들과 같은 때를 말하는 거죠. 어른들은 보통 11시쯤 되면 졸리고 아침 6시나 7시쯤 되면 일어나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은 새벽 한두 시가 돼야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 10시나 11시쯤 되어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런 모습 보면 부모는 좀 속이 터집니다.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을 텐데 밤새 핸드폰 같은 거 끌어안고 있다가 늦게 자고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일어나니 얼마나 보기에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뇌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에요. 사춘기가 되면요. 여기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된 게 사춘기의 신체 리듬인데요. 요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만 뇌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이 오게 만들어주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어른에 비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늦어진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분비돼야 뇌의 다른 부위들이 잠잘 준비를 할 텐데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잠이 오는 시간도 늦어지는 거죠. 어른들이 11시쯤 잠이 오기 시작하면 사춘기 청소년들은 한 새벽 1-2시 되어야 비로소 졸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춘기 아이들의 뇌 속에서는 신경세포들의 연결도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신경세포의 어떤 그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수초화 현상도 진행이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뇌 안에서는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잠을 늦게 자는데 잠자는 시간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어른들 신체 리듬 변화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신체 리듬이 2-3시간 뒤로 늦춰진 상태에서 어른들 사이클에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은 이런 각성 상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 아침에 일찍 공부시킨다고 연교시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사춘기 자녀가 있으시다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섭리이기 때문에 너무 타박하거나 구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학교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따를 수 있도록 좋은 말로 타이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노인분들은 아침잠이 없으시죠. 보통 5시, 6시 되면 다들 잠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일찍 주무시고요. 나이가 들면 청소년들하고는 반대로 하루의 주기 리듬이 앞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빨라지는 거예요. 9시 정도만 되면 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어도 노인들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노화가 시작되면서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잠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성인들은 한번 잠에 들면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면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깊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다가 방광도 약해져서요.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깨요. 노인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의 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인들이라고 해서 잠을 조금만 자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 노인들도 잠을 적게 자면 안 좋은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조는 것도 알고 보면 뭐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잠의 질이 나빠져서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인 거죠.